원장님이 추천해 주시고 싶은 교재가 있으시죠? 이게 학년별로 그 수준별로 다 자기 수준을 알고 있는 거는 자기 객관화 영역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하위권이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건 성적을 좋게 받아라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라의 관점이니까 하위권들도 열심히 하려면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적합한 교재들이 다 있으니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들을 좀 할까 싶어요. 중학생부터 한번 가볼까요? 초딩한테 먼저 초딩 가자. 초등학생들 어머님들이 많이 놓쳐. 초등학교 교재 중에 이거 말고 일일 과학 해가지고 하루 단위로 적게 분류되어 있는 교재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중학생이 될 거라서 교재가 좀 바뀌어 있는데 우공비네. 한자는 아직 시키고 있다. 중학교 올라갈 친구인데 한자가 일일 한자여가지고 분량이 잘 짜져 있고 적은 분량으로 다양한 과목들을 저는 공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어휘 학습에 있어서 한자 공부는 되게 중요합니다. 한자 공부를 한자 형태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한자 어휘를 외우게 하거든요. 그럼 이게 단계별로 너무 잘 돼 있는 모든 교재들이 단계별로 돼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게임의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특히 남학생들 그 다음 권을 할 수 있는 교재 구성은 고학년들도 그래요. 자기가 제일 이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재들을 자기가 선택을 하게 저는 좀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다음 교재가 있는 라인 타고 올라가는 애들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7단계를 하고 있는데 7단계가 수준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인 거죠. 중학교 올라갈 친구지만 4학년 1학기 수준을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 한자를 따라 쓰게도 하고 채점도 하고 스스로 교재 사용하는 것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뒤에는 이제 해야 된다. 한참 갈 길이 멀죠. 근데 1차로 보면 분량이 작아요. 분량이 작아가지고 할만하거든요. 좋잖아. 더울 열 해갖고 여기 교재도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음을 나타내는 거 여러분 그림도 있고 집중할 수 있게 천천히 모든 걸 다 따라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중요시하는 건 이 부분인 거지. 이게 뜻을 더 알 수 있게 우리나라 어휘의 한 70% 정도를 저는 한자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본 게 하루 분량인데 매우 작잖아요. 이거 20-30분, 아니다 10분이면 될 수도 있는 건데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게 다양한 과목 교재들을 세팅을 해주고 기본 토끼책, 저 이 왓츠 리딩도 엄청 좋아하는 교재인데 여기 보면 단계가 있어요. 전 이게 애들이 게임처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재들이 영작 교재 이것도 좋아해요. 길버스쿨에서 나온 건데 기적의 영어 문장 만들기라는 게 1형식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4형식까지 왔어. 이제 5형식까지 도착하면 이 교재는 빠이빠이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연결이 쫙 돼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영작을 하면서 영어를 체화할 수 있게 제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도 재밌잖아요. 뭐뭐에게 말을 한다. 초등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기가 딱 좋게 세팅이 돼 있고 거의 지도를 안 해요. 거의 지도를 안 하는데 혼자 이렇게 재밌는 글들을 보고 방법을 익힌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게 그거대로 반복하고 틀리고 고치고 공부할 수 있게 천천히 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연산교재 이 교재만을 추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연산교재는 다양하게 많고 가독성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고르게 좀 많이 해요. 서점 따라와가지고 어떤 교재 할래? 거의 대부분 교재가 좋아요. 예전에는 좋은 교재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베스트셀러들 다 쓰고 있잖아. 다 쓰고 있어서 남들 하는 교재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함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국영수는 베스트셀러들이 학원에서 많이 쓰는 교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치기 편한 교재들, 가르치기 편하다는 거는 내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오래 썼던 교재들일 수 있고 해설서가 빈약한 교재를 학원에서는 좋아해요. 해설서가 빈약한 교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내 강의가 없으면 아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없는 교재들 그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야 내가 강의로 아이들을 이끌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건 아니고 아이들이 해설을 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해설이 빈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해설이 많이 빈약해서
강사가 없으면 혼자 공부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이 친구는 그래도 이 기본 연산 교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강사 없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교재가 많이 세팅이 되면 강사 없이 공부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설서가 더 두꺼운 교재를 선택을 해서 오라고 합니다. 서점에 가서 풀고 싶은 교재 중에 유형은 정해줘야 돼. 개념서, 그리고 유형서는 문제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기서 잘하는 애들이 심화서가 들어가야 되고, 심화서를 못하는 애들이 하면 안 돼요. 또 대표로 하면 뭐 블랙라벨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그거는 극상위권이 되기 위해 반드시 좀 거쳐가야 되는 심화서인데, 근데 하위권들, 중하위권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좀 개탄스러운 거죠. 대부분이 그걸 풀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본 개념서 위주로 단단하게 공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출서를 반드시 풀어야 되죠. 중학생들도 기출서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기출서가 있고, 근데 그거를 풀기 전에 문제서라고 부르는 유형 교재들을 풀려죠. 중1 기준으로 또 갈게요. 야, 책상 개더럽네. 오래 쓰는 교재들이거든요. 채점이나 이런 것들 다 틀리잖아. 다 틀리잖아. 다 틀리고 공부를 야무지게 한 게 좀 티가 나잖아요. 채점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방법을 스스로 공부를 해서 몇 개 틀렸는지 이런 것까지 채점이 다 돼 있고, 이런 것들을 개념서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서를 풀어야죠.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지금 디자인이 이쁘게 연결되어 있잖아. 대부분 출판사들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개념서 다음에 유형서 문제서로 연결을 해놨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한 권을 더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얘를 좋아할까요? 얘를 좋아할까요? 얘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방식은 아닌 거죠. 여기에 개념이 이쁘게 설명이 중1 수준이니까 개념이 설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글을 읽는 능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면 강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오디오와 비디오에 너무 노출이 돼 있죠.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야 뭔가 정보가 들어오는 상태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강사의 설명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치달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글을 읽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초등 시절에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혼자서 개념서로 공부를 하고 어려운 것만 질문을 하면 되죠. 개념이 빈약하죠. 개념이 빈약한데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고, 그래도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그 개념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유형들을 풀어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교재들을 계속 활용하고, 다 틀렸노 이거. 다 틀려도 돼. 우리 릴스에도 있지. 틀리고 나면 개념으로 돌아가라.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가 틀리면 개념서로 돌아가서 까먹은 개념이 있는지 이해 못한 개념인지 다시 훑어보면 다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릴수록 이런 거를 집중을 해야 되고, 어휘 공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좋은 교재가 너무 많아요. EBS에서 나온 교재들도 있고, 숨마 쿰라우데, 숨마에서 나온 교재들이 어휘 교재가 또 좋은 게 많고, 다양한 교재들이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아이들 길쌈을 알까? 비천하다를 과연 알까? 아유, 우리 애들은 비천하게 살지 않아요. 비천하다는 단어를 몰라요. 근데 그게 글에 나온단 말이에요. 역설을 알까? 뭐 이런 것들 공부해야 알 수 있는 어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단계별로 돼 있는 것들이 있고, 단계별로 말고 일반적으로 툭 묶어 놓은 교재들도 있고, 아이들 학습하기 좋은 교재들에 EBS 교재가 엄청나게 많고, 강의랑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강의랑 연계되어 있지 않은 교재를 학습시키고 싶을 때 아이가 스스로 못한다. 그때 그 교재를 학습시킬 수 있는 개인 교사를 찾으시면 되게 좋아요. 내가 어떤 교재를 시키고 싶다.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교재, 첫 오감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한테 국어 개념을 위해서 반드시 시키는 교재거든요. 근데 이게 해설서가 빈약해. 그래서
제가 개입을 많이 합니다. 강사의 개입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그 강의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국어 강사가 아니지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국영수는 어려운 게 아닌데 애들이 겁을 먹고 있고 부모님도 겁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게 가능한 건 어려운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하는 국어 교재 정도는 쉽게 이해하는 거죠. 같이 공부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해설서가 얇다라고 하는 게 이 정도 너무 얇고 빈약하죠. 이건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요. 자기주도 학습 교재로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해설을 이해를 못하고 강사님들이 붙어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반대의 경우로 가볼게요. 해설서가 두껍다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제가 좋아하는 마더텅. 제 아이들 마더텅 교재 엄청 많이 세팅이 돼 있어요. 자, 퀴즈. 아래 위 뭐가 문제집일까요? 밑에가 문제집입니다. 위에가 해설서입니다. 이런 걸 공부해야 강사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책을 사면 해설서가 되게 깨끗해요. 애들이 해설서를 산 건데 문제집만 풀고 버리면 차라리 더 싼 거 요런 해설서 얇은 거 사가지고 돈을 내끼야 되네. 돈을 뭐 함부로 쓰는 습관들이 다 있고, 이 교재를 왜 샀는지를 몰라. 해설서를 산 거야. 문제집을 산 게 아니라. 해설서 한번 보실게요. 모든 오답 선지에 대한 해석이 다 적혀 있어요. 풀이가 다 적혀 있고 지문에 대한 필기도 다 적혀 있다는 거죠. 이거 학원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작업들이거든요. 근데 해설서에 다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마치 강사를 구입한 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함정이 나오죠. 애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여기 등원했을 때 하는 작업은 글 읽고 이해하는 것부터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어려운 거 말고 더 낮은 수준의 문제집으로 글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작업부터 출발시키고 국어 기본 개념부터 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영수 공부들을 할 수 있고, 자, 아래 위 뭐가 해설서일까요? 아래가 해설서입니다. 저는 이 딴 교재들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퀴즈. 이거는 개념서일까요? 문제서일까요? 문제집이라고 되어 문제서입니다. 문제서인데 이만큼 두껍고 양이 많죠. 고등학교 공부와 중학교 공부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중학교 공부 문제서와 고등학교 공부 문제서 두께를 비교를 해볼게요. 중학교 문제서는 이 정도 두께고 고등학교 문제서는 이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는 거를 미리 알아야 돼요. 학부모님도 미리 알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작은 양도 못 쳐내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나아질 거라고 왜 기대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안 나아집니다. 더 무너집니다. 더 공부를 못하게 되고, 한 페이지에 적혀있는 문제량도 한번 볼게요. 비슷하네. 어릴 때 하던 스타일 그대로 나오고 있고, 한 페이지에 문제가 빽빽하게 적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문제서라고 하고, 이 문제서들의 어떤 기본은 유형별로 정리가 다 돼 있고 비슷하죠. 출판사가 달라요. 출판사가 다른데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미는 거는 이쁜 거 사와라. 네가 풀고 싶은 거 사와라. 그리고 해설서 두꺼운 거 사와라 라고 하거든요. 해설서 두꺼운 걸 사오면 아이들은 도움을 받습니다. 요새 얼마나 강의가 문제집에 박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좋아요. 요새 세상 너무 좋아요. 이 문제집도 강의, 오! 자, 이것도 마더텅이죠. 마더텅인데, 이 마더텅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교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교재에 있는 QR코드를 지금 강의가 나옵니다.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 거지. 바짝.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아까 중학 필수 어휘였죠. 고등학교 필수 어휘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도 영어만 외우지 말고 단어들을 외워줘야 돼요. 그리고 암기 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교재들을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겠죠. 테스트를 쳐야 됩니다. 시험은 스스로 치는 게 중요한 거고, 매일매일 다 외워주고 어려운 한글들이 많거든요. 이거 준비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영어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네요. 이쪽으로 딱 보시면 독해도 있고 어법 어휘도 있고, 아마 듣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교재들로 학생의 취향에 맞게 세팅이 되는데, 이쪽도 한번 비춰주세요. 이게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영어 단어책을 다 외우고 있고, 그리고 라이팅하는 어떤 교재도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세트로 팔아대는 출판사들도 있거든요. 유형서, 개념서, 이거 심화서를 세트로 묶어서 파는 출판사 라인이 있는 것들 되게 좋고, 여기 자이스토리에는 기본이라고 돼 있죠. 이게 라인 타는 어떤 교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기본 여기도 기본 있거든요. 이 그 다음 라인을 한번 보러 갈게요. 여기 그 다음 라인이 완성이거든요. 기본을 하고 나면 기본 때 익혔던 공부법을 그대로 완성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그 다음 단계를 올라서 가는 겁니다. 이 친구는 독서 1학년 거, 2학년 거 하고 있고, 영어는 2학년 거 하고 있고, 그리고 문학은 2학년 거 하고, 이건 선행이 아닌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 연습은 1학년 거를 하고 있죠. 그게 적합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라인 실전. 이런 식으로 같은 디자인의 같은 방식의 라인이 있는 교재를 타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좋아하는 짱 시리즈거든요. 이 짱 시리즈가 중요한 거는 짱 중요함보다 짱 쉬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짱 쉬운 있는 애들한테 안 가봐야겠네. 이 짱 쉬운 이 교재가 중요한 거는,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집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짱 쉬운 출판사만 있는 건 아니고, 짱 쉬운 교재가 중요한 거는 짱 쉬운을 하면서 계속 돌리다 보면 갑자기 내공이 쌓여요. 내공이 쌓이다가 갑자기 할만해졌을 때 라인 중요하다 있잖아요. 그 다음 거를 사옵니다, 애들이. 라인이잖아요. 짱 쉬운 갔다가 짱 중요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짱 쉬운 갔다가 짱 쉬운 수준에서 머무는 애들은 짱 쉬운 확장을 해버려요. 짱 쉬운 수준인데 문제 양이 더 많은 수능 기출서를 가버리거든요. 여기로 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엄청난 거는 수능 기출 문제들이라는 거죠. 수능 기출 문제 수준인데, 수능 기출 문제 중에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 사람들이 관가하는 거죠. 강사들도 관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돈 받고 가르치기 좀 민망해요. 근데 적어도 가르쳐 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가르쳐 주면 되게 좋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어디 가서 질문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랑 사회 뭐 이런 것도, 이거는 기본서라고 돼 있으면 개념서일까요? 문제서일까요? 과학이랑 사회는 개념서랑 문제서가 합쳐져 있는 교재들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교재로 O2랑 올리드 이런 교재들이 있겠죠. 이거는 개념과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교재고, 왜냐하면 과학과 사회를 공부를 할 때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암기의 양도 너무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이 외우고,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여기는 교과서를 요약해 놓은 교재라는 거거든요. 개념서를 보고 중요한 거를 추출하는 능력이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설명량이 너무 많아요, 과학이랑 사회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교재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함정이 또 있죠. 이거를 애들이 또 요약을 해버려요. 요약된 교재를 요약해가지고 디테일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줄글로 쓰여져 있는 교과서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약된 정리되어 있는 이 문제서에 있는 개념들은 전부 다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전부 다.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것도 다 공부해라 하거든요. 채점도 중요하죠. 틀리는 건 문제가 없다. 틀리고 나서 앞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오답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다른 문제집을 사서 와야죠. 2권째, 3권째 풀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최소 과목당 3권 이상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기본 세팅은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세팅도 기본 세팅이거든요. 이렇게 세팅된 애들은 아예 공부에 좀 자신 없는 친구들, 제일 정직한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입니다. 우리 학교 교과서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있는 상태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민찬규 자습서 평가 문제집이죠. 교과서를 혼자 공부할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자습서를 반드시 사가지고, 자습서에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예습하기가 되게 좋아요. 선생님이 설명이 보통 자습서 기반으로 많이 되거든요. 이 정도 이상 설명을 보통 안 해요. 더 어렵게 설명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들을 수업 때 이루어지니까 미리 보고 가면, 우리 애들은 비디오랑 오디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의 설명이 비디오, 오디오입니다. 그거 듣고 이해를 잘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예습을 하고 충분히 수업을 듣고
평가 문제집으로 확인을 해야죠. 문제 푸는 단계까지 못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개념 공부로 끝나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중하위권인데 오히려 그게 나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문제만 풀고 있다가 정말 10점, 20점대 있는 고등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죠. 개념서를 공부하고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런 문제서는 너무 어려운 거죠. 다 모여있는 문제서는 너무 어려운 거죠. 단계별로 적힌 이런 교재들 좋거든요. 노말, 터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교재들 어려운 문제들이 5개 있잖아요. 이 진입장벽이 하위권한테 너무 높아요. 그럼 하다 보면 자괴감, 무력감을 만나거든요. 한 페이지에 내가 못 풀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냥 중상위권 애들은 야무지게 이렇게 풀어내는 이런 문제집들을 누군가의 설명 없으면 전혀 못 푸는 애들이 세상에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런 친구는 스스로 풀어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개념서만 공부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 있다가 이 짱 쉬운 교재를 만나고 표지에도 대놓고 돼 있잖아요. 쉬운 문제 수능에 나온다. 내신에도 나옵니다. 그런 교재들로 구성돼서 할 만한 아이들로 때려 넣어 놨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걸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지나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내가 친숙한 짱 시리즈로 이제는 그 다음 라인을 한번 타보는 거지. 충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교재네. 마더텅. 아까 말씀드린 교재는 저희가 검더텅이라고 불러요. 검더텅. 검은색 마더텅.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유형별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유형별 접근법. 이 구분이 유형이거든요. 저희 유형별로 돼 있기 때문에 특정 유형에 대해서 연습을 하기 다 좋은 교재고, 근데 이 노란색 교재는 시간이 없는 아이들이 세트 문제를 훈련하기 좋은 교재거든요. 세트 문제. 여기 빨간 책과 노란 책, 검정책이 다 있어요. 마더텅을 제가 엄청 사랑을 하죠. 이 시리즈와 다양성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를 이거를 빨더텅, 노더텅, 검더텅이라고 불러요, 애들. 그래서 애들이 목적에 따라서 자기가 이 책상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또 이쁘기도 해. 검은 책은 유형별로 국어를 또 뽑았네. 현대시, 고전시가, 갈래, 복합 이렇게 유형별로 잘 되어 있어서 유형별 훈련하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노더텅은 짧은 시간에 모의고사 훈련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여기 보면 세트로 돼 있거든요. 모의고사인데 한 해에 20분만 풀 수 있게. 근데 이런 미니 모의고사 교재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 취향은 디자인 보고 그리고 해설서 두께 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인강 교재도 요새 잘 나오거든요. 인터넷 강의 선생님들이 파는 교재들도 잘 쓰고, 요렇게 12문제를 몇 분 안에 풀었는지 체크할 수 있게 한 20분 모의고사 교재도 있고, 빨더텅은 이제 본격 훈련이죠. 완전 실전 훈련인 거고, 아예 실제 모의고사가 담겨 있죠. 엄한 사설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EBS 기출 문제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이걸 EBS 뽑지 왜 살까요? 실제 사이즈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 모의고사 교재 사이즈로 되어 있고, 우리는 뽑는다면 보통 A4로 뽑죠. A3, B4로 안 뽑아요. 그런 프린트기가 집에 없잖아. 그럼 이거 사야죠. 이거 사고, 그리고 해설서가 잘 되어 있다니까요. 마더텅 교재는 해설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꼭 사오게 해가지고, 이 칼질이 어마무시하게 돼 있죠. 실제로 풀면서 연습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등급 컷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마다 난이도가 다 다르거든요. 등급 컷까지 돼 있으니까 내가 몇 등급 했는가, 여기 1등급 한 게 있네. 이런 것들 아이들이 훈련하면서 실전 훈련을 좀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대비를 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면서 좀 느끼셔야 되는 거는 초딩부터 저희가 고3까지 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공부는 별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공부는 그냥 거기서 거기에 모든 아이들의 책상이 비슷하고 전 과목을 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고, 개념서, 문제서, 기출서가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는 무조건 치게 돼 있어요. 올해부터 필수로. 자유학기제 학년제라는 게 있는데, 자유학년제에서는 시험이 없는 학교가 매우 일부 있었어요.
이제는 자유학기제로 올 전환이 돼야 돼서 한 학기는 무조건 시험을 칩니다. 1학기일 수도 있고 2학기일 수도 있고. 그럼 보통은 2학기에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중1 같은 경우에 1학기 때 정서 상태들이 보통 초딩입니다. 초딩. 초등학생들한테 바로 시험 치게 하는 건 좀 폭력적이거든요. 1학기 때 학교 적응시키고 2학기 때부터 시험으로 조져버리겠다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시기에 우리 아이 부족한 걸 다 메워주셔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부족한 거 없이 기초학습을 해야 돼요. 선행이 아니라 기초학습을 해가지고 아까 그런 교재들을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빠진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심화서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심화서는 문제가 많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강사 없으면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함정이 엄청 많죠. 강사님아가 풀어준 문제만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아이는 여전히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부에만 집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지 않다. 근데 그 공부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발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워야지 문제를 답을 냈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원 가서 배울 때 우리 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훔쳐 배워야 돼요. 심화서 보여드릴게요. 이 대표적인 심화서 블랙라벨이죠. 이 책이 현장에서는 지금 잘 쓰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풀어야 되는 아이들은 반에서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오면 시켜요. 그런 아이들이 오면. 그리고 심화서는 강사의 설명 없으면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심화 강의를 붙여버려요. 우리 우진이 형이 그때 등장을 하는 거죠. 킬러 강의들을 듣게 하면서 강의와 함께 시켜야지, 아니면 공부시키기가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한 문제 잡고 1시간, 2시간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집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강의에 도움 받는 건 그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강의에 도움 없이 할 애들은 작정하고 강의 없이 한 문제 일주일 동안 푸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들을 해야 되고, 혼자 공부 못할 만한 어떤 문제들, 그런 좀 어려워 보이고 더러워 보이는 문제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집들을 공부할 때 꿀팁은 못 풀었을 때 오늘 당장 해결하지 마라. 오늘 당장 해결하지 말고 몇 날 며칠 그냥 시간 내서 시간 날 짬날 때 한 30분 한 도전해보고 풀릴 때까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해설서를 공부를 해라. 해설서를 공부하고 뭔 말인지 알겠으면 덮어야 돼요. 덮은 다음에 다시 문제를 보고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설명을 내가 재현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고, 설명을 재현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설명을 재현하면 내가 그 발상을 해낸 건 아니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유형을 해결하는 능력이 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큰 게 아니라 해설과 강사의 설명을 이해했다. 그 생각의 길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온 겁니다. 외부로부터. 보통 내가 스스로 해냈으면 내부로부터 해결된 거죠. 이 내적 해결인 거죠. 내적 해결과 타인으로부터 이해, 그건 매우 다른 영역이거든요. 수능의 측정 영역에도 추론력과 내적 해결력이 있어요. 그걸 스스로 해내야 되는데, 타인의 설명을 이해하는 능력은 아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 영역과 딱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뛰어난 아이들은 학원 선생님의 설명을 잘 이해를 하는데,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그건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되게 극상의 영역입니다. 최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 질문했을 때, 이게 훈련에 진짜 좋은 어려운 문제다 하면 대놓고 안 가르쳐 봐요. 내일 다시 풀어. 이 문제 푸는데 30분 써. 한 문제 30분 동안 풀어? 오늘 풀어냈니? 아니요. 내일 또 풀어? 풀어냈니? 한 달 동안 풀게 할 때도 있어요. 한 달 동안. 결국에 풀어내면 그 아이는 이제 지가 발상에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쌓아줘야 되는데, 그건 시간 많은 애들만 할 수 있는 거지. 어린 나이 때부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렵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근데 그걸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으니까 공부가 하기 싫단 말이죠. 공부하기 싫은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운이 필요한 것이 우리 아이가 그 중요한 시기에 책상에 앉았냐는 중요한 거고 나중에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초를 놓치지 않고 있었을걸요? 본인이 살아왔을 때 학교 수업 집중했을 거고 기초는 공부를 했었을 거고 알파벳을 모르는 애가 어떻게 영어 문법을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지금 놀게 하고 나중에 하게 될 때 시켜라 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교재는 여기까지.